일단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세모 쳐주세요. 파란색입니다. 봐봐.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잖아요. 이걸 통념이라고 쓸게요.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 봐봐. 결과와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C2로 쓰기로 했잖아요. 원인에다 C, 결과에다 E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지금 추가된 정보가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봐봐. 원인 결과는 항상 상응해. 맞죠? 원인 결과는 상응해. 그런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실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일단은 볼게요. 여러분 잘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줄. 원인과 결과. 자, 원인에다 C, 결과에다 E.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필연성?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에서 필연성에 해당하는 단어가 뭐죠? 항상. 자, 이게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일 수 있어가지고 16페이지 그 여백에다 쓸 건데요. 독서 개념어라고 써주세요. 자, 평가원에서는 독서에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단어가 있어요. 문학에서 예를 들면 지급법, 비유, 은유 이런 거 알기를 원할 거라고 여러분 다들 동의했다시피 국어도 독서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바로 필연성, 개연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독서 개념은 필연성. 필연성은 항상 그래야 돼요. 그래서 100%거나 0%예요.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개연성은 뭐냐면요. 0초가 100 미만입니다. 확률이. 일어날 확률이 일단 있어. 없진 않아. 그렇다고 무조건 다 일어나는 건 아니야. 이 개연성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개연성이라는 개념과 국어에서는 약간은 상반되는 느낌으로 봐. 왜? 무조건 일어나? 아니야. 무조건 일어나? 어느 정도 확률이 있어. 이 차이로 보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예상대로 1단락 첫 번째 줄 항상 필연성에다가 형광펜을 붙여놓죠. 이렇게 항상이라는 단어는 필연성이라는 단어에다가 그리고 이제 사후적으로 보인 거지만 우리가 처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잘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는 방법인데 2단락이에요. 첫 번째 줄 필연적 밑줄. 그럼 지금까지 필연적 항상 필연성 같은 말이죠. 근데 뭐래? 아니라. 그런데 집단 수준의 인가를 자 2단락 첫 줄에 그런데에다가 세모 집단 수준 인가를 필연적 것이 아니라에다 세모 개연적 연관음이 있죠. 필연적인 것과 개연적인 것을 아니다 또는 그런데 역접으로 두고 있죠. 파란색 펜으로 2단락 첫 줄에 필연적, 개연적 대리화살표 날려주시고 역접이라고 써주시면 의도가 보이는 거죠. 이제. 자, 잘 들으세요. 수능도 시험 범위가 있지 시험 범위가 왜 없어? 그러니까 자꾸 독서 새로운 지문, 새로운 내용 얘기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내용은 20, 30%밖에 없어요. 일단은 예년까지는 70%가 EBS 반영이었고요. 연계였고요. 그리고 기출이 50%가 반복 출제됐어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좀 달랐지만 예년 시험에서는 EBS나 기출이 거의 7, 80% 연결돼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학생들한테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던지면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요. 기억 있죠? 그 앞에 이에 대해도 파란색 세모 치시고 연관된다는 말에는 형광펜 붙여주세요. 야, 연관된다는 말이 뭐 같니? 환장하겠죠? 얘는 필연적이라는 얘기거든? 그래 구조사? 아니 연관된다고 필연적이야? 오히려 개연적인 거 아니야 그럼?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미 이런 지문들에서 학생들이 연습을 해서 개연성, 필연성 개념을 알고 있다고 보는 거고 구조적으로 이게 지금 역접이라는 것도 잡힌 적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고 보는 거야. 자, 원인과 결과 한간의 인과관계고 사고방식인 거죠. 정보의 관계인 거죠. 그런 걸 이런 지문에서 이미 처리해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연관된다고 필연성이 되는 거지 같은 허들이 생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학 미분법 처음 배울 때 아니 그래프를 잘게 쪼갠다고? 뭔 소리야? 왜 두 점이 한 점처럼 보인다는 거지? 난 아무리 봐도 두 점인데? 왜 잘게 쪼갠 걸 다시 써면은 이렇게 미분 적분 자체를 이해 못하는 애들도 있어. 각한 개념을 이해 못하는 학생도 있어요.
한없이 가까이 간다? 극한? 근데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그 값이 아니야. 왜 함수의 극한은 근데 그 값이 되지? 뭐 머리가 복잡해. 수학에서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 같은 게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걸 하려면 일단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듣고 보자. 하다 보면 뭔가 수학적인 사고방식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수학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다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 없어요. 미적분을 누가 그렇게 해? 사실은 여러분 엄밀하게 수열의 극한 있잖아요. 수열의 극한. 안 하나? 또 이제 혹시 수열의 극한을 모른다 소? 아시는군요. 봐봐. 여러분이 수열의 극한은요 원래 입실론 N론법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해. 잘 들어. 수열의 극한의 정의는 뭐냐면 그 극한값이 있죠. 극한값 N과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열과 그 차가 있을 거 아니야. 창값이 있고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값이 있고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차이 안에 유한계의 숫자가 있을 때 극한이라고 정의를 해요. 입실론법이야. 입실론 N론법이야. 무슨 얘기냐면 원래 수는 무한하잖아. 그런데 그게 둘 사이가 유한계의 수가 존재할 만큼 가까워졌다가 극한이에요. 뭔 소리인지 몰라 이게 고등학생들은. 근데 과학고 애들은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대 이제 수학교육과 복수연구원 깝칠 때 이제 나는 이제 뭔 소리지 이러고 옆에 있는 과학고 애들은 다 이해해가지고 넘어갔어. 교수님이 진짜 딱 10초 설명을 넘어가가지고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교수님이 이 새끼는 뭐하는 새끼인데 이런 걸 모르고 물어보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뭔가 수학적 사고라는 게 논리적으로 하나씩 다 절차를 밟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역시 퀀텀 점프구나. 그 느낌이었어. 뭔가 이게 수학에서도 직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하 잘하는 친구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직관 기하. 예를 들면 삼수단 정리. 아무리 봐도 나는 싶으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떤 애들은 존나 잘 풀어. 약간 그게 직관 능력의 차이인 거거든. 그러니까 사고 과정이 퀀텀 점프를 한 바퀴 더 높은 궤도로 넘어가는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어는 제가 최대한 그 과정을 분절시켜가지고 단계 레벨업을 좀 시켜드리고 노력 중이거든요. 하지만 제 노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도와주세요. 모르면 이해 안 된다. 어떤 부분이 이해 안 된다. 다 계속 피드백을 주시고. 다시 크게 보면요, 글의 주제는 자 봐. 1단락에서 사람들의 통념으로 시작한 거고, 그 통념은 뭐냐면 원인과 결과는 필연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2단락에서 그런데 역적으로 받으면서 아니야, 필연적이진 않고 개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3단락도 뭐라고 보냐면 개연적이라고 보는 애들이에요. 그 단어를 3단락 첫 줄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처럼 세모 치시고 형광펜으로 독립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바꿔놨어. 개연적이란 말을 독립적으로 바꿔놨어. 환장하는 거야 이제 그걸 모르는 애들은. 그리고 보세요, 다시 이해대로 들어왔죠. 여기 연관된다는 애들은 다시 필연성으로 온 거야. 일단은 써놓을게요. 그래서 3단락 첫 줄에 독립적 위에다가 개연적. 3단락 첫 줄 독립적 위에다 개연적. 4단락 첫 줄 연관된다 위에다가 필연적.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런 글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1, 4단락이 편먹고 있고 2, 3단락이 편먹고 있는 글의 구조인 거야. 이랬어요. 한쪽이 맞다가 아니라 둘이 삼박지라고 있어요. 절충도 아니에요. 변질법으로 둘이 뭔가 같은 것도 아니야. 그냥 1, 4달락 필연적이야. 2, 3달락 개연적이야. 다시 1달락 필연적이야. 2달락에서 개소리하지마 개연적이야. 3달락 이래서 개연적이야. 아니야, 이래서 필연적이야. 4달락 이 이름이요. 자, 그럼 첫 줄부터 다시 한번 처리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이니까 통념 도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 통념 비판이라고 연결될 수도 있는데, 일단 사람들은 통념이라고 쓰고 가세요. 공식처럼 어떤 결과, 이펙트 E, 항상 상하는 원인 C, 좋아. 원인에서 결과 항상 그래, 오케이. 두 번째 줄,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이거 그냥 있더라고. 자, 보세요. 개별적인 사례들이 일반화된다? 있죠. 뭐야 이게? 사례를 일반화시키는 걸 뭐라고 하죠? 귀납법이라고 해요. 귀납법. 처음 듣는 귀납법? 연역법,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귀납법이야. 귀납법인데 수학에서 다른 귀납법 뭔가 다르니까 수학적 귀납법을 하는 거고, 귀납법이야. 자, 귀납법이 뭐예요? 개별적 사례에다 동그라미, 일반화 동그라미, 사례에서 일반화를 써야 돼요.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게 귀납법이야. 자, 일단 세 번째 줄, 가령이다 세워칩시다. A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로 병에 걸렸고 B도 스트레스도 병에 걸렸다면, 자 봐,
A 위에다가 사례라고 쓰세요. 사례 A예요. B 사례라고 적으세요. 사례 B예요. 즉 사례 A, 사례 B가 있죠. 이런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세모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을 일반적인 인과에다가 밑줄 사례에서 일반적 인과로 화살표 옆에다가 귀납법. 무슨 얘기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귀납법의 방법으로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시킨 게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때 세모 개별적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개별적 수준의 인과, 일반적인 인과를 집단 수준의 인과라고 한다. 자, 개별적 수준 옆에다가 개별 하나하나죠. 사례. 집단 수준의 인과 일반적이죠. 일반 옆에라고 쓰시고 사례에서 일반으로 화살표. 자, 무슨 얘기예요? 1달러 결계는 귀납법 얘기를 한 거야. 3번을요. 두 번째 줄 사례에서 일반화된다. 세 번째 줄 예시를 들면서 주제 뒷받침하면서까지 A도 그래요, B도 그래요, 개별적인 사례들이 그래요 라고 예시로 다시 한번 두 번째 설명, 마지막 세 번째 설명, 이때라고 요약 정리하면서 개별자 수준의 인과, 즉 사례에서 집단 수준의 인과, 일반적인 인과, 즉 일반으로 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 귀납법으로서 인과의 필요성이 생긴다고 본다. 가장 마지막 줄 사람들은 오랫동안 세모, 이러한 세모. 자, 지금까지 나왔던 1달러 내용 요약 정리하는 이러한이라는 지시어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적이다. 현관펜으로 다시 필연성. 네 번 얘기했죠. 그러면 사례에서 일반, 사례에서 일반, 사례에서 원리, 이런 귀납법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오케이? 2달러는 그런데 반박하겠지. 그러면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이다. 옆에다가 반박. 자, 반박하려면 근거가 있거나 사례를 들어서 뒷받침해야 돼요. 그걸 논증구조라고 하거든요. 자, 아까 16페이지 위에다가 독서 개념어 필연성, 개연성 썼죠. 넘버 1 써주시고 넘버 2 써주세요. 연역법, 귀납법 써주세요. 16페이지 위쪽 여백에다가 넘버 3 논증구조라고 써주세요. 좀 이따가 제가 칠판에다 표지를 한 번 더 해드리긴 할 텐데 일단 쓰시고, 논증구조는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장 플러스 근거라고 적어주세요. 이게 있어야 논증구조예요. 그럼 봐봐, 내가 비판을 했다. 나의 주장이죠. 근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례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2단락 초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 집단 수준과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개연적으로 파악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장했다 밑줄 가령이다 세모, 예시, 근거라고 적으세요. 오케이?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진술에서 스트레스는 병의 필연적 원인이 아니라 단지 병을 발생시킬 확률을 높이는 요인일 뿐이라고 말한다. 자, 아니라 쌤,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돼.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봐, 1달러가 무슨 얘기냐, 사례에서 일반화시키는 게 필연적이다, 100% 맞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2달러는 개연적이다, 100%는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네 번째 줄 필연적이다 위에다가 100%, 네 번째 줄 2달러 네 번째 줄 필연적 원인에다가 100% 아니라 확률을 높인다에다가 0에서 100 사이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설명한 1달러 아까 맨 위에 써드린 필연성과 개연성 개념이 이렇게 무각분화가 보일 거예요. 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1달러 주장은, 야, 사례에서 원래 만들어낸 그 귀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과는 100% 참이야. 100% 그래. 항상 그래. 필연적이야. 반대로 비판하는 애들은 확률이 높은 거지 100%는 아니야. 계속해서 상수를 할 거예요. 자, A와 B가 특정한 병인에 걸렸다 하더라도 집단 수준에서는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 단할 수 없다라고 그냥 반복한 거야. 없다라는 것이다.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한 거거든요. 옆에다 환원이라고 적어. 환언은 바꿔서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세모, 지시 연결하고 세모 쳤고, 스트레스와 병은 필연적 관계가 아니라 세모, 개연적이다. 했던 얘기 또 아니냐 그러면? 필연적이다 100%, 개연적이다 0에서 100.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에 따르면 세모, 이제 상술이 드디어 나오냐.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라는 집단 수준의 인간은 A가 스트레스 받았지만 병에 걸리지 않은 경우, 예외네. 발레구나. 옆에다가 써. 발레, 근거, 비판. 그러네.
여러분, 귀납법은 발레 나타나면 아웃이야. 예를 봐봐. A 까마귀도 껌다, B 까마귀도 껌다, 쭉쭉쭉쭉쭉. Z 까마귀도 껌다, OK 까마귀는 껌다라고 했는데, 야, 아니야. 흰색 까마귀 있는데? 발레 하나 나오면 그 귀납법은 반박되는 거거든. 무슨 얘기야? A도 스트레스 병에 걸렸어, B도 스트레스 병에 걸렸어, G도 스트레스 병에 걸렸어. 야, 아니야. A가 스트레스 받으면 병 안 걸렸는데? 발레 근거를 비판하겠다는 거야. 즉, 얘기하면 정리하면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잘 들어요. 완벽하게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이 철의 순형태로 표현된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개떡같이 얘기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 알아먹는 것도 의사소통 능력인 거야. 우리는 알아먹어야지. 아, 이 사람은 사례들에서 원리를 만들어낸 그 귀납적 방법이 필연적이다. 100%다라고 얘기를 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반면에 이달락은 뭐라 그래? 아니야. 발레 때문에 아웃될 수 있어. 저 확률이 높을 뿐이지 100%는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계속해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병이 걸리지 않은 경우 발레 근거 비판을 그랬죠. 또 얘 스트레스 받았고 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자 플러스 밑줄. 병의 실제 원인은 다른 것이다.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발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거 2라고 그냥 적어줄게. 마지막 줄. 이렇게 되면 세모 별개로 존재한다. 옆에다가 땡땡 반박. 결국엔 이달락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일단락 반박이야. 우리가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반박을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로 주장하고요. 근거를 들어주면 그게 반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분 토론 이런 거 보잖아요. 왜 둘이 계속 100분 지나도록 싸우고 있냐면 원래 그래. 원래 사람 생각은 사실은 다 맞아. 다 맞아요. 사람 생각은. 다만 주장 근거 하는 과정에서 뭔가 절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평행선일 수도 있어. 그런데 주장 근거를 펼치면 어쨌든 논증고 갖춰지면서 논리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옳은 사고가 그 자체로 타당한 사고가 되는 거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즉 정리하면 일단락 입장은 뭐냐. 야 귀남에서 사례 하나씩 판단해가지고 원리 만들어내. 그렇게 만들어진 원인과 결과 관계는 100% 필연적이야. 나는 야 발레 하나 나타나도 그게 꺼지는데 그거는 확률이 높아질 뿐이야. 이렇게 둘이 치고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이처럼 개별자 수준의 집단 수준의 인과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은 그럼 독립적이라는 말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고. 이처럼 때문에 안다고요. 앞쪽 내용 받아서 그대로 요약 정리 또는 정보가치 높여주는 거니까 독립적이다, 필연적이 아니라 개연적이다라고 받았겠지. 이달락 주제가 개연적이고 이처럼으로 받았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독립적이라는 단어를 여기서는 필연적이라고 해석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두 수준의 인과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되어는 뭔다. 뭔 소리지? 옆에다가 PS라고 적어. PS. P는 problem, S는 solution. 그러니까 이달락에서 문제제기를 한 거잖아. 비판을 했잖아. 1달락이 틀렸다고. 그럼 대안을 내놔야지. 그러니까 얘네는 대안을 내놓는 거예요. 어떻게 대안을 내놓는다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명돼야 돼 라고 대안을 내놓는 거야. 야, 뭔 소리인지 상술해봐. 왜냐하면 세모. 이들은 세모. 개별자 수준의 인과가 지닌 복합성과 특이성은 집단수 인과로 설명될 수 없다. 다시 여기다가 복잡 특이성에다가 근거. 왜냐하면 근거를 갖고 왔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가령 세모. A의 병은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습관 등에 비롯될 수 있고 요인들이 우연적이고 복합적이며 자, 보세요. 병에다가 결과 2라고 적을게요. A의 병, 밑에서 네 번째 줄. 가령 A의 병, 결과 2. 유전적 요인에다가 C1, 환경적 요인에다가 C2, 개인의 생활 습관에다가 C3. 밑에서 세 번째 줄. 그 요인들이 세모. 우연적이면 복합적이다 C4 플러스 C 땡땡 스트레스. 자, 뭔 소리냐? 1단락에서는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야. 원인 스트레스 결과 병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 습관 요인, 이것들 간의 우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까지 고려해야 결과가 병인지 아닌지 나오는 거야. 그럼 단순히 스트레스는 100%가 아니라 확률적인 문제일 뿐이야 라고 반박을 하는 거야. 주장 근거? 오케이. 그럼 이게 끝났나? 아니, 또 재반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에 대해 옆에다 써요. 역적 재반박.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개별자 수준과 집단이 연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연관이라고 그러면 이게 필연적인지 개연적인지 어떻게 알아? 이에 대해니까 아는 거라고. 이거 필연적이구나.
병의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밑줄. 앞쪽이 나온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럼 뭐라고 그래? 비판 대상. 가로 열고 3단락. 그 3단락 내용을 비판하는 거야. 여전히 필연적이야. 연관된다는 말은 이 사람은 필연적이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 단락 세 번째 줄, 마지막 단락 세 번째 줄, 필연성, 연관, 오케이. 필연성이라고 다시 재반박한 거구나. 왜?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스트레스가 그의 모든 요인을 함께 고려할 때까지 끊어봐. 이건 3단락 주장이에요. 박스 3 주장이라고 줘. 여전히 세모 밑줄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 요인에다가 재반박 근거라고 적고 그러면 내 주장 맞아요. 훼손되지 않는다. 밑에서 두 번째 줄 필연성 훼손되지 않는다. 주장. 결국 정리하면 이거죠. 야, 인과 필연적이야. 왜? 좋아. 네가 얘기한 대로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의 습관, 우연적인 복합적인 작용을 결차를 다 따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필수면은 필연적인 인간들아 라고 재반박한 거야. 됐습니까? 이에 따라 세모 훼손되지 않는다 주장이라고 정리해 주시면은 흐름 잡힐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한 질문이 어떻게 보면 다만 평가원의 화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용 하나하나 다 살려가지고 이해는 안 돼. 왜? 항상이라는 단어, 필연성이라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연관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지 모르는 거야. 두 번째, 개연적이라는 단어와 확률이 높다라는 단어, 독립적이라는 단어가 같다는 단어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정보가 다 따로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선집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돼? 일치로 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 늘죠? 순간적으로 잘못 보죠? 실수하죠? 틀리죠? 정답을 박살나죠?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하냐는 겁니다. 자, 재민이 때는 오케이. 재민이 때는 훌륭한 거예요. 야, 얘 지금 제 조카가 너무 귀여워요. 30개월, 32개월 됐는데 우리 조카가 이제 드디어 뭘 할 줄 알게 됐냐면 한 4달 전부터 사랑해라는 단어를 할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 인사 안녕하세요는 10개월 정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봐봐. 내가 여러분한테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20개월 묵은 조카가 안녕하세요 하는 것만 참 대단한 거잖아.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재민이 때는 사실 대단했어 다들. 그런데 참 어떻게 보면 가혹한 거죠. 우리의 지적 수준의 성장이 정말 초월 이상으로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고3 다 돼가지고 수능시험 치려고 했더니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정보 처리 능력보다 사고 능력으로는 사고방식으로는 너무나 큰 한계가 있다는 거. 자, 이제는 우리가 초월할 때입니다. 자, 다시 40번. 유클의 서술방식 위에다가요, 주제 플러스 서술방식 밑줄 구조 플러스 정보가치라고 씁시다. 그래서 구조 처리하고 정보가치 판단하면 자연스레 주제가 처리되면서 이해가 된다는 얘기고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주제, 구조를 보통 묻습니다. 1번 선지. 자, 봐. 내가 딱 얘기했지. 논의된 내용을 종합 밑줄. 이게 뭐예요? 변증법. 변증법 없죠? 1, 4단락, 2, 3단락 편먹고 싸우고 있다니. 박스 1, 4 vs 박스 2, 3. 2번 선지. 상반된 견해에 대하여 절충, 잠깐 일단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1번 선지랑? 절충이다 밑줄 변증법이고요. 3번 선지. 이론의 장단점 비교, 장단점? 아닌데? 주장 근거 재반박 이렇게 했는데 장단점이 있어. 정답은 4번이죠. 대비되는 두 관점 끊으시고 박스 1, 박스 4 vs 박스 3, 박스 2. 예시. 예시 오지게 많이 나왔어요. 정답 4번. 이거야. 1번 선지 내가 아까 얘기했었죠. 일반인 상식 밑줄 통념 비판 밑줄. 그러니까 통념 비판이 되게 많이 쓰는 전개 방식인데, 자 3단락으로 끝났으면 통념 비판은 끝났겠죠. 4단락 재반박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인 거예요. 자 5번 선지 옆에다 씁시다. 박스 1 vs 박스 2, 3이었으면은 정답이지만 박스 4 때문에 4번 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다 된 게 뭐냐? 잘 보세요. 1번 선지 봐. 하나의 결과는 항상 하나의 원인이 존재한다. 원인에다 C, 결과에다 E.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현관펜 항상에다 현관펜 쳐주시고, 항상이란 단어는 뭐였다? 여기서 필연성.
100%. 근데 봐. 이거는 그냥 1달락 4달락 입장이잖아. 전체 내용을 대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2, 3달락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1번 선지 동의할 수 없잖아. 맞죠? 그럼 여기다 써요. 1, 4만 해당. 1달락, 4달락만 해당되는 견해인 거죠. 2번 선지. 필연성이 왜 안 받아들여졌어? 1달락에 필연성 받아들인다고 나오기도 했고, 근데 그걸 일치로 가기보다는 이 얘기예요. 황금표 밑줄 치시고, 필연성에 대한 황금표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가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번 선지는 1사달락을 옹호한 입장이고요. 2번 선지는 1사달락을 옆에다 써. 비판이라고 써. 1사달락을 그냥 비판하는 입장인 거야. 그러니까 다 틀렸죠. 어쨌든 왜 1사달락도 있고 2,3달락도 있는 거니까. 자, 3번 선지는요. 개별자 수준에다 사례. 집단 수준에다가 일반. 사례에서 일반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맞죠? 거꾸로 얘기했네. 보이죠? 맞잖아. 집단 수준의 인간은 개별자 수준을 일반화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뒤집어 놨잖아 지금. 이해됐어? 구조 순서 바꿈이라고 써. 그러니까 오답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내용 일치 눈으로만 풀다 보면 이런 게 잘 안 보이고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 봐봐. 잼민이 때 푸는 문제들이야. 눈으로 풀어서 정답이네 오답이네 쉽지. 근데 고3한테 그걸 왜 물어보냐고. 잼민이 때 이미 끝난 거를. 자꾸 그렇게 가잖아요. 나중에는 꼬여요. 그래서 4번 선지. 집단 수준의 인간은 개별자 수준의 개연성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무슨 소리야? 잠깐만. 형광펜. 개연성이다 그랬죠. 얘는 개연성을 옹호한 입장이네. 그러면 얘는 2, 3달락만 해당이라고 써요. 정답이 없나? 5번인가? 봅시다. 2, 3달락만 해당되면 4번 선지에서 집단 수준의 인간의 개연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끊어봐. 그럼 봐봐. 그 위에다 전제라고 적어요. 이 사람들의 전제는 뭐야? 개연성이 참이야. 그쵸? 독립적으로는 뭔데? 봐봐. 개연적인 거랑 독립적인 거랑 문맥이 같은 말이었잖아. 정답 5번이죠, 그러니까. 개연성 현각의 밑줄, 독립 현각 밑줄 두 개 등으로 연결 지어놔야. 그렇지. 개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본다. 같은 말 바꿔 써줬고, 그래? 왜? 전제가 개연적이면 당연히 집단 수준, 개별자 수준 인간, 뭔가 독립적이다 또는 개연적이다라고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라고 얘기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보여? 그러니까 단순히 일치로 풀어버리면 왜 이게 정답이고 오답인지가 잘 안 보여. 근데 주제 구조 잡고 같이 판단하고 설계 보고 의도 보니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42번인데 봐봐. 문항도 되게 잘 설계가 된 게요. 먼저 41번은 여러분 40번은 여러분 다시피 전체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리고 41번은 결국 정답이 어디 쪽으로 가냐면 개연성 쪽으로 갔어. 맞죠? 그러면 42번은 아마도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애들 입장에서 선지를 잡은 거야. 자, 빨간색으로 그래서 써놓으세요. 45번 선지 밑에다가 설계 땡땡 개연성 입장. 42번 밑에다가 설계 땡땡 필연성 입장. 이런 식으로 글의 주제 포괄적으로 보는 40번 문제에서 41 개연성 입장에 초점, 42 필연성 입장에 초점. 정말 구조 그대로 동호처를 물어보고 있구나. 자, 보기를 볼게요.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이다.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영인의 철순에는 뭐야? 우리 집은 뭐야? 다 사례예요. 자, 다시 파란색 펜 들고요. 그러면 지금 원리 적용하는 건데, 자, 영이 예 1, 사례 1, 철수 예 2, 우리 집 예 3. 야, 그러면 영인에는 맞는데 철수에는 우리는 아니지 않냐? 인가가 틀린 건가? 근데 뭐래? 나에서? 그러므로 쌤. 그러므로 앞에다가 전제, 근거, 그러므로 뒤에다가 결론. 뭐라 결론 내렸어요? 좋은 씨앗을 심는 것에다가 C, 좋은 열매 열리는 것 E. 필연적이라고? 필연적 박수. 왜? 예시 2번과 3번에서는 아니었잖아. 뭐야 이거? 자, 봐. 그래서 마지막 달라고 다시 가보세요. 봐. 개별별 수준의 집단 수준의 인과가 연관된다. 즉 필연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야? 밑에서 네 번째 줄. 모두 고려해도 여전히 필수적이면 훼손되지 않아.
맞아? 즉, 이 주장이 타당하려면 우리가 밑줄 친 여전히 필수적인 요인이면 되는 거죠. 근거 때문에 주장이 타당이 된 거니까. 자, 다른 컬러 형광펜 드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여전히 스트레스가 병의 필수적인 요인이라면. 이게 이 주장이 참여되게 만들었고, 그러면 이게 A로 들어가야 된다고. A로 형광펜으로 화살표. 정답은 4번이죠. 4번에다 또 그 서역과 형광펜. 맞죠? 다 고려해도 여전히 필수적이야. 필수적이다에다 별표 빡세게 크게 적어주세요. 지문 밑에 세 번째 줄 필수적이다 별 빡세게. 4번도 필수적이다 빡세게. 왜? 재반박 근거. 재반박 근거에 따르면 그래 필수적이야. 그래서 필연적이야. 라고 했습니까? 됐습니까? 이런 흐름이요. 정답은 4번.